누나. 누나. 아니, 삶이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룰 책이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의 아기인데 이 사이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사라졌어. 별세하셨죠. 마음이 뭔가 좀 숙연해진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많은 독자분들이 큰 별이 졌다면서 많이 그치. 이제 애도하고 추모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상은 이걸 다루기 전에 지금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입문 루트를 좀 싹 정리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서. 히가시노 게이고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 그치. 되겠네. 저도 딱 2권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오늘 이야기 그치. 들으면서 다음에 어떤 책 읽어야 될지 그치. 마음속으로 정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일단 히가시노 게이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그 10년 동안의 통계를 냈을 때 가장 외국 작가 중에서 많이 팔린 1위야.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이 너무 많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잖아.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시리즈를 중심으로 입문자들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해보자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진행 중인 시리즈가 7개, 8개가 있었어. 진행 중인 시리즈만. 가령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가가 형사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래서? 것들이 7개가 있다고? 7개가 있어. 뭐 지난번에 했던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오늘 할 가가 형사 시리즈, 뭐 메스커레이드 시리즈, 뭐 블랙 쇼맨, 뭐 설산 시리즈, 뭐 소소 시리즈, 라플라스 시리즈. 여러 개가 있어. 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시리즈로 사람들이 꼽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가가 형사 시리즈, 그리고 지난번 용의자 X의 현신이 들어갔던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그리고 세 번째가 메스커레이드 시리즈인데 그거 첫 번째 권이 메스커레이드 호텔이야. 호텔 이름이 코르테시아 도쿄거든. 근데 그 호텔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헤치는 곳인데 최근에 세 번째 책이 나왔어. 메스커레이드 라이프. 이것도 이제 메스커레이드 시리즈인 거지. 이것도 역시 코르테시아 호텔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다룬 얘기고, 내가 이 시리즈 너무 좋아해서 이걸 주문했더니 알라딘 굿즈로 수건을 마치 호텔에서 쓸 것 같은 호텔 수건, 이게 굿즈야. 100수 막 200수 이렇게 되는 고급 수건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샀고. 언급을 또 좀 하고 싶은 시리즈가 라플라스 시리즈라고 있거든. 라플라스 마녀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책이 호불호가 완전 갈려.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시리즈를 어느 정도로 아꼈냐면 라플라스 마녀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 마녀와의 7일이라는 책이거든. 자기의 100번째 책으로 그 책을 내. 그래서 이제 이건 히가시노 게이고의 100번째 책의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었고, 이 3개 시리즈 중에 하나를 고르면 좀 안전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어야 좀 캐릭터와 친화력도 생기고 할까? 근데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좋은 점은 지난번 용의자 X의 헌신도 첫 번째 권이 아니었지만 그치. 우리가 읽는데 무리가 없었잖아. 나도 갈릴레오 형사 시리즈 처음이지만 그치.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 그리고 이 가가 형사 시리즈도 이 시리즈의 4번째 책이야. 근데 우리 이거 읽을 때 앞에 3권 모르는 게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시리즈는 그냥 중간 걸 읽어도 괜찮아. 다행이라면 다행이네. 그치. 1권부터 따라오면 그 형사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니까 그 재미는 있지. 그래도 그것도 있더라. 게이고가 중간중간에 혹시 이제 이 책이 처음인 독자들을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가가 맞아. 형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것도 참 친절하다 생각을 맞아. 했어. 3대 시리즈 중에 많은 사람들이 1위로 꼽는 게 가가 형사 시리즈야. 아,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 형사 시리즈만 일단 쭉 따라가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정수를 볼 수 있다. 근데 어땠어? 가가 형사 시리즈? 나는 형사 어땠어? 이 가가 형사가 사실 뭐 내가 전작을 안 읽어서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왜 좋았냐면 전면적으로 막 드러나지 않는 거야. 가령 우리가 하다못해 셜록 홈즈가 주인공인 그 시리즈물을 보더라도 홈즈가 워낙
잘 묘사되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맞아. 뭔가 그 고민을 통해서 맞아. 결론을 추론하는 아주 멋들어진 광경도 연출이 되고 하는데 가가 형사는 전면적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천재인데 천재 티가 안 나. 맞아. 뭐 누군가한테 드러내면서 뭔가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 같으면 엄청 동네방네 알리고 다녔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차분한 사람이구나. 천재 티가 나지 않는 천재여서 매력이 더 배가 되는 캐릭터? 너 제대로 이 한 권으로 한 사람의 캐릭터를 제대로 파악했다. 진짜 그래. 아 그래? 왜 우리 지난번에 탐정 갈릴레오 그 사람은 솔직히 약간 자뻑이 그치, 있었잖아. 있어, 맞아. 좀 자뻑도 있고 약간 막 좀 화려하게 뭔가를 하고 그리고 대화 통해서 이제 내가 다 간파했어 맞아. 라고 말하는 젠체하는 게 맞아. 있어. 난 근데 그것도 미워 보이진 맞아, 않았거든. 맞아. 그것도 그 나름의 어떤 당연히 개연성이 있으니까 어. 오케이였고 뭐 호감이었는데 맞아. 이 가가 형사는 어쩜 이렇게 차분할 수 있지? 맞아. 나랑 너무 달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악의에 대해서 이제 가가 형사 시리즈의 4번째 책이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100몇 권의 책 중에서 탑 5를 꼽으라고 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책이 악이야. 아 그렇구나. 너 어떻게 읽었어 악이? 난 너무 궁금해. 그 지난번에 용의자 엑세현 시인 내가 사랑으로 읽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소설도 나 너무너무 좋았는데 야기는 다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추리의 방식,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추리소설을 항상 읽을 때 처음에 따라가는 게 그런 거잖아. 그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좀 맞아. 많이 던지는 소설이어서 여운이 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조로운 구성일 수도 있어. 왜냐면 두 인물의 수기, 맞아. 기록이 번갈아 제시되면서 하니까 좀 단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 방식만한 게 없는 거야. 그치. 이게 이제 목차가 되게 중요하잖아. 방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교차잖아. 그치, 교차하는 줄거리 방식으로. 설명을 일단 형식에 맞춰서 해보면 메인 사건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사람의 작업실에서 둔기에 맞고 목이 졸려 교살된 상태로 발견이 돼. 근데 이 책은 노노구치라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의 이야기와 또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된 가가 형사의 기록이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이 노노구치 수기에서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었던 그날 오전 이제 노노구치가 이 사람을 방문을 하고 둘이 나눴던 대화들 그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목격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쓰여 있고 그리고 이제 노노구치가 떠났어 자기 집으로 그랬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 그 작가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꼭 와주면 안 되겠냐. 맞아. 보통 알잖아. 그치. 이런 전화하면 죽잖아.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안 가겠니, 그치? 가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노노구치가 몇 시까지 갈게. 그러고 나서 가. 그치. 근데 이제 부인과 함께 그 작가가 그렇게 시체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 나타난 게 가가 형사고 그치. 그래서 이제 가가 형사가 막 탐문 수사도 벌리고 했던 이제 며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며칠간의 기록을 노노구치가 수기 형태로 쓴 게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그치. 여기까지는 추리소설의 일반적인 형식을 그대로 좀 따른다고 볼 수 있잖아. 뭐 수기라고는 하지만 맞아. 어쨌든 현장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까? 누가 범인일까? 어떻게 살해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지. 근데 너 그거 소름 끼쳤지? 그 노노구치가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걸 가가 형사가 알고 그치.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챕터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수기를 가가 형사가 읽었어. 그걸 읽고 나서 가가 형사가 수사 기록으로 쓴 게 이제 이 두 번째 챕터의 의혹인데 너무 놀라지 않았어? 아니 정말 소설을 읽다가 이렇게
와. 반전이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100페이지도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아직 안 읽었는데 그치. 누가 범인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 생각도 드는 거야. 어.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어. 실수를 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추리를 하고 발견을 해서 그 과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또. 그래서 어떻게 범인이 그 나와버렸지? 수기를 보고 그 수기에 등장하는 무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을 특정해서 범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맞아. 놀라웠지. 나는 그 형식이 너무 소름 돋았던 거야.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챕터 노노구치의 기록을 별 다 생각 없이 읽었잖아. 읽었잖아. 근데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가가 형사는 우리가 읽었던 그 글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맥락을 찾아내고 그리고 121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 범인이 했던 한 마디가 있는데 그 말 하나를 듣고 처음부터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린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나는 그걸 읽고는 충격을 받았다가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형사는 못 되겠구나.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 나도. 수용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기만 했으니까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꼈잖아. 이질감도 없었고. 근데 그런 것을 매섭게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탐정이 안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형사가 안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 나도 못했고. 자, 그래서 100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범인이 나왔고 맞아. 범행의 방식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왜를 추적하는 거지. 왜 이랬을까? 노노구치의 기록에서 가가 형사가 범인의 단서를 찾아냈지만 진실과 다르게 묘사된 부분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기록인 거잖아. 생략한 것도 있고 약간 과장한 것도 있고. 그치. 심지어 가가 형사의 기록들. 그 사람은 노노구치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단련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데도 가가 형사가 쓴 기록에도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 이게 기록의 맹점인데 그치. 미치겠잖아. 이 기록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 기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허약함 때문에 이 교차돼서 이 사건들이 묘사가 될 때 계속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야. 맞아. 뭐가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맞았구나 했는데 다른 사람 입장의 서술을 읽어보면 아니네 B네. 근데 또 읽어보면 C야. 그치.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잖아. 이 책에 어느 누군가의 글에 A에 대해서 몇 줄로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A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 심리적 맹점을 이용해서 그 기록들이 제대로 된 기록이 그치. 아니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몇 줄의 묘사 때문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책 몇 장 안 남았을 때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트릭이었던 거야. 난 봐봐 이런 거야 누나. 만약에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사람은 그냥 용의자일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의 이제 수기에서 이 사람이 점원한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했다라고 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힌 채로 이 사람 만날 거 아니야. 바라볼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스스로가 다 직관이 있어서 저 사람 보자마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다고 하지만 그 상당 부분 만들어진 어떤 것, 누구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 내가 봤던 행동 하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어쨌든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 그래서 아기의 훌륭한 점은 그거 같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 트릭에 대해서. 대단한 트릭이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군요. 이번 사건에서 당신은 수많은 트릭을 사용했지만 바로 점점점 이거야말로 최고의 트릭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 추리소설 역사상 정말 내 기억에 위대한 트릭 5개를 꼽으라고 하면 나는 이걸 꼽을 거야. 왜냐면 이 에피소드가 당연히 기억이 남지만 이게 어떤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다른 더 커다란 일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부차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트릭이었던 거지 실은. 근데 사실 대단한 트릭이 아니어서 더 위대해. 그치. 진짜
대단하게 막 엄청 머리를 짜서 시신을 처리하고 뭐 지문을 지우고 막 감식반을 속이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정말 글 몇 줄이라는 간단한 트릭에 그치. 우리들은 다 넘어가. 거기에 또 악의 평범성도 담겨 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치. 대중들을 겨냥한 맞아. 어떤 요소가 맞아. 아니었을까 싶어. 이 책은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연속인데 100페이지 되기 전에 이 형사가 누군가의 기록물을 보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쏙쏙 빼서 퍼즐을 맞춰서 범인을 맞춰버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그렇지. 엄청 놀라실 거고요. 그 후에도 계속 놀라다가 와,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 여기에 속았구나의 두 번째 충격을 강하게 받으실 게 이제 392페이지. 392페이지를 보시면 네.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랄 텐데 이 소설은 그런 점에서 너무 좋았고 정말 악이라는 게 그치. 악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오잖아. 정말 마지막에 떠올랐던 부분이 이게 사실 그 중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대목만 읽어줘. 읽어주면은 너무 좋아. 가가 형사가 이제 말을 해. 10여 년 전에 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군요.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식 직후에 자신을 괴롭혀온 학생을 칼로 찔렀던 사건. 그때 괴롭힘의 주모자였던 학생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겠지. 그리고 칼날까지는 안 갈아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겠지. 대하고. 근데 이제 왜 나를 안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뾰족한 답이 나오면 내가 고치거나 이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나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이 소설에서 섬뜩한 뭐 부분들이 꽤나 있었지만 이 말이 제일 무서웠어. 무서워. 아무튼 마음에 맞아. 안 든다. 아무튼 마음에 안 든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설 다 읽으시면 두 번째 볼 때 훨씬 더 맞아. 타격감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또 연애 프로, 연애 예능 프로 좋아하고 그런 거랑 접목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있어. 사실 헤어지고 싶어. 혹은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서 잘 되다가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싶어. 이럴 때마다 그냥 이것도 그거야.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그냥 사랑이 식은 거야. 혹은 호감이 식은 거야.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꼭 이유를 찾아. 이 사람이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결국 쭉 따라가서 보면 그냥 그 사람은 이유를 찾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걸 논리적으로 그치. 설명을 해야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그 긴 변명의 기록인 거야. 그치. 사실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으면서. 합리적 추론이나 계산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잖아. 그치. 논리적으로 설득도 안 되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갖다 쓰면서 맞아. 마치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치. 굉장히 내가 좀 작아지는, 맞아. 속 좁아지는 이런 맞아. 느낌의 소설이기도 했네. 맞아. 아,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소설이 더 좋아지려고 한다, 진짜. 나는 이제 이 책에 별점을 준다면 나는 4.5. 4.5. 4.5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잘하는 특기들이 있는데 지난번 용의자 X의 헌신처럼 어떤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전, 인간의 심연을 문학적으로 파헤치고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자평을 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트릭인데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엄청난 트릭을 보고 싶다면 꼭 봐야 될 책.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거나 그 심모할 필요가 없어. 맞아. 단순한 것이 사실은 어떤 대단한
깊이를 가질 때가 있잖아. 그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나도 동의하고 나는 5개 우와! 만점을 줄게. 왜냐면 우와. 오늘 사실 나도 4개 반을 주려고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더 좋지. 이 소설이 더 좋아지는 거야. 사실 나는 이때는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합리적 추론과 계산이 삶을 뭐 이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누나랑 대화하니까 그 이면의 이야기들,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바람에 빨리 다시 또 읽고 싶어졌는데 나의 백설평은 아기가 커지면 까마귀만 날아도 배가 떨어진다. 우리가 야 진짜 난 네 백자평 모아서 책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기가 커지면 그냥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우리가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맞아. 별로잖아, 아니잖아 하잖아.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도 배가 떨어지는 걸 만드는 게 이 아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 너무 좋았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히가시노 게이고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악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왜냐면 하루에 한 번 온라인에서 좀 들어가잖아. 히가시노 게이고 신간이 또 나왔다고? 또 좀 잊을만 하면 또 나왔다고? 이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하는 게 있고. 개정판만 나오겠지. 근데 이제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이제 몇 권 있으니 이제 그렇지. 그것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가가 형사 시리즈를 중심으로 읽으시면 실패하는 부분 없고요. 그 중에서도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서도 신참자 정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가 형사 시리즈 10번째로 나온 투명한 나선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메스커레이드 시리즈의 팬이신 분들은 소진되기 전에 코르테시아 수건 꼭 받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가가 형사 시리즈 많이 남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 읽어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